그러면 우리가 자연수 전체 다 덧셈 뺄셈 다 한 거 언제 복습해? 이 전체를 가지고 식을 쓰는 건 언제 배워? 5학년 1단원에 보면 자연수 혼합계산 있잖아. 이때 식을 배우는 거야, 이때. 어?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2단원에 지금 5학년 2단원 약수배수, 약분통분, 뭐 분수, 덧셈, 빼셈 여기는 별개라고 봐야 돼. 엄마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 5학년부터는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5학년부터는 초등학생이라고 보면 안 되고 얘들부터 중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중등을 하는 학원들이 5학년부터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5학년부터는 아예 구성 자체가 달라. 교과서 구성 자체가. 4학년 때까지가 구성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5학년부터는 우리가 중등으로 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늦어서 도서관 전화로 해결하고 왔어. 아이고, 잘하셨어. 잘하셨어. 자, 그리고 이제 6학년 때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까지 배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보면 결국은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수가 9까지냐, 50까지냐, 100까지냐, 1000까지냐, 만까지냐, 100만이냐, 뭐 천조까지냐, 그리고 분수냐, 소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아,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좀 자세한 얘기는 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도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도형은 여러분이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도형은 정의를 얘기하는 파트가 있고 넓이를 계산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교수님들은 넓이와 그 둘레와 부피를 측정으로 넘기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도형으로 두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가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돌아다닐 때 보면 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둘레 넓이를 측정으로 보는 거, 하나는 둘레 넓이를 도형으로 보는 거.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도형을 저는 도형 안에다 지금 다 넣은 거예요. 얘를 일단 보면 여러분이 1학년 때 여러 가지 모양을 할 때는 입체 도형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입체 도형. 그죠? 뭐 입체 도형도 둥근 기둥 모양 이런 말도 안 써.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뭐 직육면체도 직육면체라는 말도 안 쓰고 상자 모양이란 단어도 안 써요. 1학년 때는. 그런 단어도 쓰지 않고 그냥 상자처럼 생긴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입체 도형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1학년 도형에서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1학년 걸 복습을 해야 된다거나 예습을 해야 될 때 굳이 이 도형 파트에 시간을 하려거나 그러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도형의 개념 2학년 때 나오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직사각형, 정사각형 정도? 그런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특별히 뭐 내가 꼭 도형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표로 하기가 좋은 게 1, 2학년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자 전체 수학에서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게 수연산하고 도형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도형을 보니까 별게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1, 2학년 때는 수연산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1, 2학년 때 그렇게 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 다른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애들이 내 말을 잘 안 듣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1, 2학년하고밖에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초등은 연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만 주구장창 풀다가 나중에 3학년, 4학년, 5학년 가다가 헉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아셔야 돼.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1학년, 2학년 때 수학 연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데 그때뿐이라는 거지. 그 이상으로 갈 때는 그 이상의 것들이 다 교과서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 그 얘기 드리고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평면 도형이 있죠. 3학년 때 우리가 평면 도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평면 도형을 입체 도형보다 훨씬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느냐면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 평면은 2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물건을 만져야지 이해를 해요. 이 3학년, 4학년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계둥 모양의 어떤 그 컵이라던가 이걸 보면 원계둥인지 알아. 그런데 얘를 내려놓고 내가 면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원이다. 또는 직사각형이다. 사다리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굉장히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직과 평행이란 단어가 4학년 때 나오는데 이걸 참 애들이 어려워해요. 평행. 두 개의 선을 딱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평행이래. 근데 선을 딱 이렇게만 그렸다? 얘네 둘이 평행이니? 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애들은 얘를 평행이라 그래. 왜냐하면 얘네들이 안 만난대.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들이 평면 도형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애들이 갑자기 도형이 어려워요 라는 애들이 나와. 그럼 그거를 애들이 평면 도형이라 어려워서 그렇구나. 많이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4학년도 마찬가지야. 4학년 평면 도형이 이동하고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뭐 나오잖아. 쭉. 여기가 오로지 다 뭐냐면 결국에는 그 평면 도형입니다. 여러분. 평면 도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3, 4학년 때 어렵지. 그리고 나서 5학년이 되면은 니네 다각형 다 배웠지? 이제부터 넓이 구할 거야. 하고 이제 넓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넓이를 구할 때 넓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사각형 넓이, 정사각형 넓이, 평행사변형 넓이, 마름모 넓이, 사다리꼴 넓이, 삼각형 넓이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 애들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5학년은 참 어려운 학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5학년이 되기 전까지 애들의 그 어떤 그 머리 활동을 정말 충분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용량을 확 키워놔야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주려고 해도 내가 가진 주머니가 작으면 그 안에 쑤셔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4학년 때까지는 머리를 이 뇌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야 돼. 많은 걸 담을 수 있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암기력이 있어야 돼요. 암기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 그런데 암기를 한다는 건 내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거에서 끄집어낸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주머니를 키워야 한다. 따라서 4학년 때까지 공부 방법과 5학년 이후의 공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점을 조금 이 수학 단원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이제 3단원에 이제 합동과 대칭이 있고 5단원에 직육면체가 있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입체도형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입체도형은 사실은 저학년 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과목인데 입체도형이 후반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5학년 애들은 이미 전두엽이 발달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여자애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분석적이면서 논리적인 뇌가 발달합니다. 분석적이면서 논리적인 뇌가. 그러면 입체도형을 그냥 직관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얘를 다 뜯어봐야 돼. 그걸 알아야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그래서 직육면체부터 시작해서 각기둥, 각불 이걸 다 뜯어서 보여줍니다. 이게 겨냥도와 그 전개도예요. 이런 것들을 뜯어서 보여주는데 얘를 이해할 수 있는 전두엽이 발달이 된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5학년 정도 되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친구들 사이에. 그런데 교과서를 만드는 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친구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기준으로 삼아서 교과서를 제작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굉장히 특수 상황이에요. 뭐냐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영상 매체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우리 때보다. 근데 영상 매체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친구들은 전두엽 발달이 늦어요. 왜냐하면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 시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해 못하는 걸 귀를 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걸 보조해주고 그 밑에 자막이 나와요. 그럼 내가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그 처리 못했던 걸 자막을 이용해서 그걸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전두엽을 100% 활성화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애들은 그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는다던가 인쇄 매체를 한번 보세요. 그런 책은 일단 그림이 적어져요. 5학년 정도 애들이 보는 책이면. 그러면 이미지가 없죠. 이미지가 없고 오로지 글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내야 돼. 이걸 할 수 있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뒤에 이야기했던 거를 원인과 결과로 엮어야 돼요. 이런 논리적인 관계를 전두엽이 만들어내는데 요즘 애들이 그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5학년이 되면 갑자기
부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포자가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부터 이미 징조는 보였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도형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수뿐만 아니라. 네, 6학년이 되면 뭐 각기둥 각부, 직육면체 부피 건너비, 뭐 직육면체 부피 건너비는 거의 다 자빠진다고 봐야 돼요, 애들이. 그리고 원의 넓이 마찬가지예요. 원기둥 원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냥 막 쑤셔 넣고 있어요. 5학년, 6학년 사이에서는.